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다른 분들의 여러 사연들을 저도 보고 즐겨 들으면서 분노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중산층에 속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 그리고 땅들이 좀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셨으며 저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어릴 때부터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성향이 엄청난 자린고비이시라 집에서 뭘 바라고 기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은 부자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힘들게 됐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이시다 보니 저한테 뭔가 하나를 내주면 항상 조건을 걸으셨죠.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용돈도 친구들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씩 받을 때 저는 4만 원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매점 가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저희 집이 부자라는 이유로 저한테 시기 질투하며 제가 돈을 안 쓸 때마다 뭐라 했습니다. 그런 학창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버지께 서럽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돈에 대한 개념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에 기대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과외를 7개, 8개를 뛰어다니며 제 생활비와 등록금을 충당했으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 생활을 2년 한 후 회사를 나와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도움은 정말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며 처음에는 아무 도움 없이 한다는 게 너무 버거웠지만 야근을 그냥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노력을 해 어느 정도 젊은 나이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TV에서 보던 것과 달리 정말 죽자 살자에도 성공을 할까 말까인지라 제 20대의 청춘은 그렇게 사업으로 보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 초년생 때와 사회생활 초년생 때 한 번씩 만들어보고 그 이후로는 일하느라 친구들에게 소개도 안 받았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이 되고 나서야 집에서 결혼하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게 결혼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사귀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지 판단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30대 때부터는 결혼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안 만나보던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외적으로도 꾸미고 소개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결혼정보 업체에도 가입해보고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고 여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향 파악을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판단되어서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제 누나의 직장 후배였거든요. 누나가 보증하는 여자이다 보니 집안도 괜찮았고 구김없이 자랐다고 하며 회사에서도 인상 한 번 안 쓰고 일 잘하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났던 그녀는 정말 청순하고 단아했던 첫인상도 마음에 들었고 행동이나 말하는 것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하면 자식 낳을 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더군요.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라 항상 외로웠다는 아내는 자기 아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다네요. 제가 벌이도 나쁘지 않았던 터라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아내 보고 그때 되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때는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장인어른 댁은 많이 잘 사십니다.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강남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계시고 빌딩도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저희가 1년 후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런 처가가 있었지만 1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제 돈으로 해결했었어요. 아내가 들고 온 돈은 500만 원 정도였고요. 다른 돈들은 어쩌냐고 하니까 다 버는 족족 집에 그냥 줬대요. 자기는 용돈 받아서 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유일하게 손벌렸던 건 결혼식장이었네요. 그것도 저희끼리 소박한 결혼식을 하려고 했으나
장인어른과 아버지께서 결혼식장은 부모가 하는 거라며 좋은 호텔을 잡아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시더군요. 손님 때문에 예식장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고 대신 거기에 들어온 축의금은 저희 이름으로 들어온 것만 빼고 전부 장인어른과 아버지께서 들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저희. 양쪽 집에 손 벌린 것도 없는지라 간섭 없이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아내의 태도가 결혼 전과 후가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감정적인 빈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빈도는 임신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임신을 알게 되자마자 당일 저녁 아내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먼저 한다는 말이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왜? 나 임신하면 그만두기로 했잖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 번 이야기했다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어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제적 고민과 다르게 아내는 정말 펑펑 쓰는 스타일이더군요. 그동안 회사에서 번 돈들은 친정에 줬다지만 용돈 쓰는 씀씀이가 이건 뭐 신상 옷을 사고 싶은데 이 카드 한도가 작다면서 투덜대고 집에 오면 욕조에 물이 넘치는데도 물을 계속 틀어놓기도 하고 쓰지도 않은 안방에 보일러를 틀어놓는다든지 청소나 빨래도 하나도 안 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돌보미 아줌마 좀 쓰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에서 쉬면서 아줌마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그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국 출장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가 걱정된다며 집에 오셨었는데 집안 꼴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친정집으로 가서 제가 출장 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무섭고 이게 바로 고부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진 찍어 보내줘서 봤지만 집안 꼴이 정말 얼마나 개판을 어질렀는지 청소도 빨래도 단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먹은 것도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 꼴로 저희 엄마를 당당하게 안내해드린 것도 정말 기겁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구석을 혼자서 다 청소하고 나니 자기는 임신해서 힘들다며 친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눕더니 뭐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기만 하는 말에 좀 질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모님 고부 갈등 말에 경기 일으키시고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뭐라고 하는데 문제는 처가댁은 매주마다 옵니다. 제가 그만 오게 하면 안 되겠냐더니 아내는 울면서 아이 가져서 임신 우울증도 있는데 이럴 거냐고 하더군요. 결국 청소도 제가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아주머니 쓰고 있고 아내는 그때부터 집안에 누워서 놀다가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다니더군요. 카드 한도를 줄였더니 자기 집에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카드를 받아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날도 대판 싸웠습니다. 네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쓰면 장인어른한테 내가 뭐가 되냐니까 생활비를 안 줘서 받아 쓰는 거랍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필요도 없는 사치품들, 원목 가구나 신제품들을 사서 집안에 자꾸 들여다 놓는데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렇게 돈을 쓰니 처가댁 어르신들이 와서 제 주말을 망쳐도 제가 말을 못하겠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집에서 다 쓰면서 오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게 그런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커져만 갔었습니다. 제가 번 돈들은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는지 정말 큰맘 먹고 하와이든 몰디브든 아내 태교 여행으로 데려가도 1,000만 원 넘게 돈을 써도 항상 싸움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갈수록 저를 종처럼 취급하고 제가 벌어온 돈은 하찮은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장인어른 댁이 워낙 부자라 돈 단위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는 사치하고 노는데 대부분을 쓰면서 정작 제가 피땀 흘려서 돈 벌어다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찮은 돈인 것처럼 말이죠. 아내는 저보고 말하기를 그까짓 돈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 아끼냐고 말할 때면 진짜 아내의 얼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최고로 좋은 곳에 VIP로 들어가던 아내. 거기에 커뮤니티를 쌓아야 된다고 말하던데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돈 결제 다 해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는 아이 돌보미 아줌마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들다고요. 처가댁에서도 산후조리원부터 돌보미 아줌마까지 전부 다 저한테 압박을 주고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고 태연히 말하는데 저는 점점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우리 부부 문제니까 이제 그만 좀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외동딸이라 눈에 밟히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간섭하시면 부부간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버는 벌이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처가댁 때문에 아내가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매번 이런 문제로 싸운다고 하니까 장모가 한다는 말이 저보고 그럼 돈을 더 벌라고 합니다. 자기들만큼 벌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저보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버는 걸 누굴 탓하냐고 하는데 그래서 장인어른이 너무 잘 사셔서 제가 억대 용돈 벌어도 아내가 요구하는 거 못 맞추는 건 죄송한데 이러실 거면 그냥 딸을 데리고 사시지 왜 아내를 시집 보냈냐고 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순간 화가 올라왔지만 저도 어른에게 말을 막 한 것 같아서 일단 참았는데 아내가 처가댁으로 짐 싸서 아이랑 가더군요. 덕분에 돌보미 아줌마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고요. 그래도 아내 얼굴 안 보고 며칠 있으니 오히려 진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하더군요.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제 아내가 클럽에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달려가 클럽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저쪽 테이블에서 남자들이랑 있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남자랑 놀고 있더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술게임에서 벌칙으로 키스했다는데 아이는 어쩌고 여기서 이짓거리 하고 있냐고 하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잠시 친구 만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복장이 처음부터 여기 오려고 아주 술집 여자처럼 화장을 떡칠하고 파인 옷을 입고 작정하고 온 복장이더군요. 작정하고 와놓고 무슨 헛소리냐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앉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 저는 이혼하자고 합의 이혼 싫으면 이혼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승질내더니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쌩 들어가더군요. 다행히 친구가 아내 물고 빨고 하던 사진들을 보내줘서 증거 자료도 들고 있었고 처가댁은 저를 불러서 친구랑 놀다가 실수로 그랬다는데 뭘 그런 걸로 이혼하냐고 요즘 땡서방 힘드내면서 자기들이 상가 건물 한 채 아내한테 챙겨주려고 한다면서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결혼식 때부터 집, 차 전부 다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내를 망친 건 장모님과 장인어른 같네요.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다 필요 없으니 아내 그런 식으로 키워봐야 어르신들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내만 인생 망가질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결혼 생활 이해도 안 되고 바람 피워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안 자면 된 거 아니냐고 하는 저 여자 과연 제가 나타나서 막지 않았다면 그 남자랑 안 잤을까요? 제 말에 아무 말 못하는 장인어른을 놔두고 더 이상 저는 이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 말에 장인어른이 자극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딸한테 전혀 간섭 안 할 테니까 저만큼 아내를 사람 만들 사람이 없다며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전부 다 아내한테 갈 거고 그게 다 자네 재산 아니냐며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장인어른 보고 말했습니다. 돈 물론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장인어른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장모님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또 아내는요. 저희 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신뢰라는 게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혼한다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부단히 상황을 막아보려 노력하셨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굳혔고 결국 저에게 그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며 아내가 들고 온 게 하나도 없는 점을 들어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을 주시고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던 아내. 처음엔 싱글 아빠로 잘 살 수 있냐며 비아냥거리더니 매달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저만큼 자기를 진짜로 대했던 남자는 없는 것 같다면서 매달리는데 저는 바쁘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무시했고, 나중에는 제가 새 여자친구가 생기니 이젠 데이트 장소까지 따라와서 스토킹까지 하더군요. 장모도 제 회사까지 찾아와 아내 좀 다시 데려가라고, 땡땡이가 아이도 보고 싶어하고 자네도 못 있는다고 하는데 이럴 거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사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고려 중이긴 한데 재혼을 지금 만나는 분과 하거나 혹은 전 부인에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위한 각서를 쓰고 동거를 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보통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개월 전에 겪었던 일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싶거나 관종이라서 적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고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 형이랑 회기역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전에 같이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며 소주 3병과 회 한 접시를 곁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더군요. 근데 직장 동료 형이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 2차로 치맥까지만 먹고 후딱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제가 얻어먹은 회 한 접시 가격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맥을 시켜서 먹기는 했는데 점점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남은 치킨을 포장하고 형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회기역 안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술도 깰 겸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꽤 조용했었어요. 제 옆에는 여성 한 분과 그분을 케어해주는 친구 여성분,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자분들을 A, B, C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속으로 아유,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네. 옆에 친구분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성분 B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여기 회기역에서 구리까지 가는데 많이 먼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하기는 했지만 저희 집이 7호선 공릉역이어서 공릉역까지 가서 택시 타고 구리까지 가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솔직히 지리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 후에 여성분 B랑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 오가며 그냥 말동무를 해주다가 여성분 B가 많이 취한 여성분 A를 잘 부탁한다며 저에게 갑자기 양보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이미 저는 집으로 달리는 전철 안에 있었고 또 제 옆에는 여성분 A가 계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축해서 노약자석에 앉혔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푹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찔해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더군요. 초면에 실례이기도 했지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자꾸만 벌리는 다리도 부끄럽지만 제가 오므려주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며 꽤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생각 중이었죠. 그때 여성분 A께서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속을 우액하고 개워내시더라고요. 1차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도 그리 곱지 않았고 심지어 혀를 끌끌 차시던 할아버지까지 계시더군요.
때마침 여성분 A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받았어요. 여성분 A의 또 다른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여성분 C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분 A가 걱정이 되는지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일단 저는 오해 사지 않게 있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 세상이 흉하다 보니 이상한 놈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여성분 C께서 그러면 택시 태워 보내주고 택시 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 말을 하고 보니 아무래도 이 상황이 조금 꺼림칙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구리역 쪽 맥도날드에 내려주시면 여성분 A의 지인들이 있어서 잘 케어를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분 A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셨나 싶더라고요. 뭐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상봉역에서 그 여자분과 함께 내렸습니다.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드셔서 여성분 A를 데리고 가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경춘성 상봉역에서 7호선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들더군요. 이렇게 길고 긴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된 제가 힘들고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던 아저씨도 부축을 도와주셨고 아줌마께서는 여성분의 옷매무새와 토사물을 닦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다시 여자분과 저는 홀로 남았고 이래저래 끙끙대면서 끌고 와서 우여곡절 끝에 공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 태워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웬걸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성분이 몸에 기댈 수 있는 벽 쪽으로 모셔두고 열심히 손짓 발짓 해가며 그렇게 15분의 시간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성분을 혼자 태워 보내려니 좀 개운치 않고 찝찝하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동행해서 맥도날드까지 데려다주고 간 김에 햄버거라도 사 먹고 쉬다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로 이동 중에 택시 아저씨께서 아이고 여자분이 많이 먹었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래 여자친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그럼 뭐야 친구? 친한 친구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친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초면인 여성분인데 어찌하다 보니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께서 당황스러웠는지 말이 없으시다가 멋쩍은 웃음소리를 내시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A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표시를 보니까 뭔가 미묘하게 왠지 남자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웃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오해 사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 설마 그렇습니다. 그 설마가 맞았어요. 여성분의 아버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2차 멘붕이 왔습니다. 아버님도 딸의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적잖게 당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따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일단 구리로 이동 중이기는 한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받아내고 기사님께 맥도날드 말고 그 주소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여성분 A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이미 입구에서 대기 중인 상태이더군요. 아버님은 딸이 만취한 상태를 지켜보시더니 택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분 A도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저도 택시 문을 열고 나왔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덩달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기사님께 지불하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무슨 관계냐, 어떤 사이냐, 학교 선배냐, 친구 사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뭐 취조받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따님을 데리고 구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여성분 A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따귀를 올리시더라고요. 3차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아니면 좀 더 머리를 굴렸어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미 새벽을 넘긴 시간이기는 했지만 새벽부터 산책을 나오신 몇몇 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만 것이죠. 여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정리가 되고 아버님은 따님을 데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랑 기사님은 벙쪄서 사라지는 모녀를 바라보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둘 다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께서 그 사람 참 야속하네. 고생한 청년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도 없으시냐? 하시면서 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만취한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냐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투덜거리고 운전을 하시더군요.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저는 아저씨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사 아저씨의 말이 100번 옳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센 척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번호를 외웠거든요. 여성분 A의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고 아버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그러자 여성분 C가 아버님이 화 많이 나신 거 아니냐고 물어봤고 좀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구리에서 공릉까지 돌아올 때 택시비가 2만 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제가 8,000원밖에 없어서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8,000원의 택시비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기사님,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암튼 여성분 C는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시당초 사례비 받자고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그냥 여성분 A가 나중에 깨시면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한 달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와 의견 조율이 안 될 뿐더러 회사에서 요구하는 고퀄리티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라서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이겠지 싶었는데 한 달 만에 자르더라고요. 물론 여성분 A와는 절대 무관한 일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백수가 돼서 다음날 화요일에 집에서 게임을 하며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던 중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여성분 A의 문자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밥 한 끼 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분 A가 언제쯤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백수라서 시간이 널널하고 아직 여성분 A는 학생인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여성분 A의 시간을 맞출 테니 언제쯤이 좋으세요 라고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어찌나 허무하고 허망하던지 그럴 거면 문자나 보내지 말던지 괜히 설레게 해놓고 이렇게 연락을 두절하시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든 안면 몰수하고 밥 한 끼 정도는 어떻게든 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허무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찌질하게 과거의 일을 들추어서 글을 쓰는 저도 무척이나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결혼 3년차의 30대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아직 없고 제게는 2살 터울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저보다 결혼도 빨리 했고 아이도 빨리 생겨서 조카놈이 벌써 6살입니다. 조카는 모든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뻐하기도 했고 밥도 아직 떠먹여줘야 밥을 먹다 보니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기도 하고 어리광이 심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점점 컨트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낮에 동생이 혼내기도 하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예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버릇없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더 어린애같이 되고 아직 애기인데 이 녀석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는 그래라 좀 더 크면 이러지도 못한다 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타입입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기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하며 뭐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는데 정말 손주가 생기고 나니 너무 예쁘고 본인이 유별난 손주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생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도 부모님은 몰래 다 들어주시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어린 제 조카가 제 와이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 와이프만 보면 다른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제 와이프한테만 좋다고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제 조카를 예뻐라 했고 잘 받아주기도 했는데 이 녀석이 버릇도 없고 아직 어리다 보니 조금만 문제를 지적하면 빵 하고 울어버립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다 들어주지 않다 보니 와이프와 있다가 떼를 쓰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달랜다고 아이고 누가 그랬어? 외숙모가 그랬어? 할머니가 혼내줘야겠다 하고 제 와이프를 때리는 신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달래지고 그러니 이놈 자식 언제 크나 하고 와이프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화난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식구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저도 일단 인사를 하고 나와서 차에서 화를 좀 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화를 내면서 내가 니네 집에 애 보러 가는 줄 알아? 나 조카 너무 싫어. 일하면서 보는데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달래주고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유인즉 와이프 입장, 제 입장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예뻤는데 애가 너무 버릇없고 말도 많고 남자이다 보니 정신도 산만하고 무엇보다 왜 니네 집 식구들은 애를 기다렸다는 듯이 떠맡기냐? 애를 잠시 봐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갈 때마다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핏줄인 너도 네 조카를 안 보는데 왜 자꾸 애를 맡겨? 오늘도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니? 애가 버릇없고 정신 산만하게 굴어서 가만히 얌전히 좀 앉아있으라고 했다. 거기에 애가 온다고 가족들 보는 곳에서 날 면박 주냐? 어머니 너무하신다. 본인들이 보기 힘들면 나도 힘든 거지. 왜 당연하게 맡겨? 그치. 아니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매제랑 동생도 요즘은 좀 혼내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오냐오냐 이쁘다고 해주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애가 일단 우니까 달래준다고 아이고 누가 그랬어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면박이야. 이게 표정이 이렇게 굳어서 집에서 나올 일이야? 너를 면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단 애를 달래고 좀 보자 이런 의미인데 네가 너무 예민해. 앞으로 이런 일도 얼마 안 남았어. 어른인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무슨 30살 먹은 애기냐? 애기도 아니고 누울 자리 뻗으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어머님도 그 자리에서 혼냈어야지. 나한테 그러시면 조카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 예뻐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봐주면 되지. 왜 자꾸 기다렸다는 듯이 왜 숙모라고 나만 봐. 니네 집 식구들은 오순도순 얘기하는데 나는 정신없이 애만 본다. 이게 맞는 거냐?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좀 보려고 해도 이 자식이 싫다고 뿌리치고 너한테만 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네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야지 왜 떠넘긴 거야. 동생은 거기가 친정이고 요새 여름방학 때문에 유치원 안 가서 애 보기 힘드니까 친정 가서 도와달라는 거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애 보기 힘드니까 마침 우리가 가면 그 하루 정도는 봐달라고 하시는 뜻인데 네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잖아. 조카도 너 보면 좋아서 매달리는 것뿐인데 너무 야박하다. 이런 게 어딨어. 말이 안 통한다. 네가 조카 그렇게 예쁘면 네가 봐주면 될 것이지. 걔가 너한테 왜 안 가냐? 그리고 잠깐씩 보는 거면 나도 이해하겠는데 이게 떠넘기려고 부르는 거지. 어머니도 너무하신다. 보기 힘드시면 애초에 동생 보고 오지 말라고 해. 왜 본인 자식 힘든 걸 어머니 자식한테 떠넘겨? 야, 말이 심하다. 선 넘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었으면 해서 부른 거고.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 힘드니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니 모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조카놈 예뻐해주지나 말지. 가식이었냐? 이게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너한테 화나는 일이었냐? 정말 유치하다. 조카가 불쌍하네. 네가 이런 생각인 줄도 모르고 해맑게 외숙모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애 가지고 이렇게 집안일 들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엿먹으라고 하는 것 같다. 나도 친정에 갈 거야. 내가 왜 이 조카 때문에 니네 집 갈 때마다 또 애보겠지 라고 부담을 느껴야 하며, 그것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빽빽 우는 애한테도 정 떨어지고, 니네 식구들 하나같이 가만히 있는 것도 정 떨어진다. 그렇게 예쁜 조카 지나 실컷 물고 빨지 팩트를 모르는 것 같다. 애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철이 없다. 우리도 만약에 생기면 똑같은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장모님도 네 얘기 들으면 어이없어 하실 거야. 지금 와이프는 친정에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상황을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애가 힘들게 해봐야 얼마나 힘들게 하겠으며, 뭐 와이프가 밥을 먹여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놀아준 것뿐이고, 저희는 와이프가 조카를 좋아해서 봐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고 부모님도 어이없어 하십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 동생도 언니한테 너무 섭섭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중간에서 난감합니다. 저도 제 와이프 욕을 하는 저희 집 식구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단순하고 별일 아닌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기분도 안 좋고 와이프 저렇게 보내놓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들어와 한 잔 마시고 잠도 안 오고 아까 올린 글이 문득 생각나서 봤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맞춤법 지적도 감사하고 일일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 근데 이게 애는 크면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렇게 얼굴 볼 때 틈틈이 봐주는 것은 별일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일이니 아이와 자기 부모님에 대한 너무 심한 말은 삼가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동생 잘못이니까요. 저와 동생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섭섭해하시긴 하셨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남편이었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댓글들이 하나같이 제 편은 없네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우선은 제 와이프는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아예 읽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댓글이 전부 좋은 댓글들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집에 왔는데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상처도 좀 받았고요. 퇴근하고 처갓집에 가봐야겠습니다.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와이프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 후에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친정에 있는 와이프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조카가 너무 버릇없는 것과 조카가 와이프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혼자 돌봐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를 주어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목조목 미안한 점을 찝어서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화가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당분간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네요. 나중에 가더라도 조카는 보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제외하고 저보고 혼자서 조카를 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얼마나 힘든지 알 거라고 하면서요. 댓글을 통해 제 잘못을 알고 있어서 다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개념이 없으시네요. 아니, 와이프가 애 봐주러 거기 가나요? 애도 하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조카가 지 부모는 혼내고 하니 싫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냐오냐 하면서 제대로 못 놀아주니 와이프분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족들 단체로 애가 와이프를 좋아하네 라며 은근슬쩍 와이프에게 덮어씌우고, 그리고 애 교육 안 된 거 온 가족이 다 해서 방치하는데 그런 애를 데리고 나가면 네 동생 맘충이라고 욕먹이는 거예요. 맘충 아나요? 이뻐하는 조부모 앞에서 사고치고 야단치는 부모 앞에서 사고 안 치고 찍소리 못하는 와이프 앞에서 나대고 조금 잔소리 들으며 울면서 그 상황에 야단치는 조카가 조금 달래지면 다시 와이프한테 가서 찝쩍거리고, 루트가 제3자인 제가 봐도 딱 느껴지는데 그걸 못 느낀다 했으니 글쓴이는 남편 자격도 없습니다. 조부모는 그래도 손주의 재롱이라 할 수 있지만 왜 숙모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애가 나가서 크면은 애는 애대로 욕먹고 숙모랑 조카 부모가 늘 민폐인 거죠. 부모 보고 저 따위로 키웠냐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